네, 오늘 저희가 주제를 스마트 스토어도 네트워크 배너 광고가 가능하다? 라는 주제를 좀 갖고 왔는데요. 네. 먼저 이제 저희가 스마트 스토어 네트워크 배너 광고가 가능한지 안 한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네트워크 배너 광고가 어떤 광고인지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네. 네, 이제 네트워크 배너 광고란 저희가 쉽게 말해서 이제 좀 제휴 매체에 이제 배너 형식으로 노출되고 되는 광고인데 저희가 흔히 보이는 뭐 뉴스 지면에 있어서 뭐 중간중간에 내렸을 때 나오는 이런 배너 이미지나 뭐 그렇죠. 뒤쪽에 있는 배너 네. 이미지나 그런 이미지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이 네트워크 배너 광고가 이거 외에도 좀 다양한 형식으로 노출이 되고 있어요. 네. 이제 일반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쪽 지면이 조금 보편적으로 알고 있는 지면이다 라고 좀 먼저 말씀드리고요. 네. 그래서 이제 보통은 뭐 네트워크 배너다 보니까 다양한 지면에서 다양한 연령대한테 좀 포괄적으로 노출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네트워크 배너를 많이 활용을 하시고 있고, 이게 매체별로 조금 노출 지면이나 타겟팅 방법이 조금 다르기는 한데, 그래도 이제 뭐 데모 타겟이나 뭐 동일하게 네트워크나 우리가 알고 있는 언론사 지면이나 뭐 그런 쪽에서는 모두 노출이 된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떤 경우에 이런 네트워크 배너를 많이 사용을 하느냐라고 했을 때, 신제품 출시했을 때 보통 신제품을 조금 알리고 노출량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좀 사용을 많이 하는 편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한 번에 좀 많이 노출이 되기도 하고, 이렇게 자사몰로 랜딩이 되어 있어도 스마트 스토어로 유입되는 경우가 우회해서 많았고요. 키워드 같은 경우에도 이제 세팅을 해두면은 네트워크로 유입이 되는 경우가 잦았어요.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 샴푸 업종 같은 경우에 네트워크 배너를 신제품을 진행을 했을 때 그게 비듬 샴푸 쪽이었는데, 확실히 파워링크나 쇼핑 검색에서 이런 비듬 샴푸에 대한 유입이 확실히 늘어나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에 신제품 이미 조금 브랜딩이 되어 있어서 신제품을 좀 이렇게 많이 알리고 싶다라고 하면은 네트워크 배너 한 번쯤 이제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기도 합니다. 네, 이렇게 소영 마케터님께서 이제 네트워크 배너를 언제 많이 사용하는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전에 이제 네트워크 배너 매체가 어떤 매체들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조금 먼저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처음으로는 GDN도 네트워크 배너 그렇죠. 광고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ADN, 그렇죠. 그리고 모비온, 크리테오, 네. 그리고 그리고 기타 등등. 이게 네트워크 배너 광고가 굉장히 그 매체사가 많아요. 그래서 저희가 일반적으로 그 배너에서 마우스에 이제 I라고 써져 있는 그렇죠.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갖다 대면은 GDN인지 뭐 ADN인지 모비온인지 이런 게 나타나거든요. 그게 아마 제휴사가 이제 하는 광고라고 봐주시면 되고, 네. 이게 신제품 진행할 때 네트워크 배너를 많이 사용한다는 것이 이제 네트워크 배너 광고가 가장 큰 장점이 저렴한 CPC에 대해 많은 노출량이 네. 이제 가장 장점인 거예요. 맞아요. 이게 일반적으로 네트워크 배너 매체가 거의 대부분이 이제 저희 네이버나 이런 건 입찰 경쟁이 이렇게 세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침투할 수 있는 시장이 좀 좁다고 볼 수 한계가 있는데, 있죠. 예산이 아무래도 좀 한계가 있다 보니까. 네. 근데 이거는 저렴한 비용에 많은 노출이 장점이기 때문에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신제품을 진행했을 때 좀 우리가 조금 더 많이 알릴 수 있도록 진행하는 경우도 많고,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좀 이런 경우에도 제안을 드리기는 하는데 뭐 좀 예산이 좀 제한적일 때,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저희가 매체를 뭐 메인 매체들 있잖아요. 뭐 네. 네이버, 구글, 그쵸. 메타 이런 걸 전부 진행하는데 추가적으로 매체 확장이 진행돼야 될 때, 네,
기타 등등 이럴 때 이제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네. 이제 뭐 만약에 저희 광고주분들께서도 우리가 조금 맞아. 매체 확장을 진행하고 싶은데 어떤 매체를 진행하면 좋을지 모르겠어요. 혹은 좀 우리가 예산이 좀 제한적인데 네이버 쪽에서는 좀 입찰가도 너무 경쟁률도 심하고 그래서 좀 우리 브랜드가 끼고 싶어요. 네. 뭐 브랜딩 할 때도 좋겠죠. 맞아요. 노출량이 많으니까. 맞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구글이나 뭐 뉴스 지면에 보면은 좀 은근히 대기업들도 엄청 많은 게 브랜딩을 위해서 맞아요. 진짜 이제 노출 때려가지고 저희가 이런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우리 상품은 이게 진짜 장점이다라고 확연히 이제 보여줄 수 있는 직관적인 배너 지면이다 보니까 이제 브랜딩용으로도 많이 사용하고 있어서 맞아요. 이게 이제 예산이 제한적일 때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좀 약간 그러니까 광고비를 좀 많이 사용하는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이제 메인 매체보다 네트워크 배너 광고에 예산이 더 많이 소진하는 데도 많습니다. 맞아요. 이게 공격적으로 좀 마케팅 브랜딩을 하고 싶을 때는 네트워크 배너는 거의 필수 플러스 알파로 진행을 하시는 편인 것 같고 뭐 브랜딩 확장을 하기 단계에서 그 모델 같은 걸 이제 또 이제 뷰티 브랜드나 아니면은 타 생활업종 브랜드는 이제 모델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어. 뭐 건기식도 그렇고 그렇게 되면은 네트워크 배너의 모델용 소재를 활용을 했을 때 확실히 브랜드 각인이 되고 그게 브랜드 검색 광고로도 이제 성과로 이어지는 경우가 너무 잦았어서 좀 모델도 이제 신규로 채용을 했고 신규 브랜딩이 필요하다라고 하면은 네트워크 배너를 좀 많이 활용을 하시는 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렴한 CPC가 이제 저희 네트워크 배너의 장점이라고 이제 말을 했는데 기본적으로는 이제 연령대나 성별 이런 타겟으로 많이 옵션으로 진행을 하는데 우리는 좀 타이트하게 한번 타겟을 좀 바꿔서 진행을 해보고 싶다라고 하면은 요게 키워드 타겟팅이 가능해요. 그래서 이제 저렴한 CPC다라는 말이 이제 또 나온 건데 이제 네이버에서 동일한 키워드를 썼을 때 2-3천 원 하던 키워드를 이제 150원. 그렇죠. 네. 150원이나 뭐 200원 단가의 네트워크 배너에서는 그런 타겟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키워드를 검색한 유저들을 재타겟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좀 그런 면에서 예산이 제한적인 상황일 때는 이런 거를 한번 참고를 하셔가지고 우리는 노출량 필요 없고 좀 CPC 저렴하게 많이 좀 효율적으로 한번 해보고 싶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키워드 타겟팅도 가능하다는 점에서 배너를 많이 집행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스마트 스토어로 가끔 랜딩 페이지 걸어서 진행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네. 이게 그 자사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스크립트를 심어가지고 뭐 전환이나 이런 값을 측정을 할 수 있는데 스마트 스토어 같은 경우에서는 이런 게 불가하다 보니까 좀 유입량을 기준으로 봐요. 네. 근데 저희가 이제 저렴한 CPC 많은 노출량을 말씀드렸다면 노출이 많은 만큼 유입도 많이 늘어나겠죠. 맞아요. 네. 실제로 제 광고주분께서도 이제 네트워크 배너 매체 진행하면서 스마트 스토어로 랜딩 페이지 걸었는데 유입수가 좀 많이 늘어서 이게 좀 좋다고 말씀을 해주셨었고 이게 유입이 많은 것 자체도 어느 정도 이제 광고로 인해서 그 로직을 좀 형성을 한 거잖아요. 네, 네. 그래서 좀 거기에 있어서 어느 정도 효과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맞아요. 근데 이게 또 이런 건 이제 좀 긍정적인 케이스인데 저는 또 이제 또 모니터링을 계속 꾸준히 해야 된다고 좀 생각을 한 게 아무래도 그런 키워드 유입량이 너무 갑자기 확 늘어나다 보니까 광고비 누수도 어느 정도 이뤄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어쨌든 파워링크나 쇼핑 검색에서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키워드에서 일정한 효율이나 예산을 사용 중이었는데 네트워크 배너를 추가적으로 확장을 하다 보니까 갑자기 해당 키워드에서 유입이 확 튀어서 뭐 일예산이 갑자기 빨리 소진이 된다거나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한 2-3일 정도 보고 너무 유입량이 노출량이 확대되니까 품질지수 저하 우려도 있고 캠페인 예산이 갑자기 너무 빨리 종료되는 것도 있어서 무작정 쇼핑 검색에서도 이제 확장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어서 저는 좀 제의를 걸어둔 상황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네트워크 배너로 유입되는 키워드 유입이나 좀 노출량 확장이 진행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쇼핑 검색까지도 만약에 스마트 스토어로 랜딩을 걸었거나 아니면 랜딩을 걸지 않고 자사몰로 이제 쇼핑 검색이나 파워링크를 운영 중이어도 좀 그런 SA 광고에서도 예산을 조금은 여유분을 두고 확장을 같이 진행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기는 합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이유로 이제 보통 네트워크 배너 광고에 대해서 많이 진행을 하고, 이제 좀 네트워크 배너 매체 중에서도 몇 가지 좀 추천을 드리려고 해요. GDN은 조금 너무나도 다 아시다시피 뭐 장점으로는 아무래도 지면이 제일 많다 라는 것도 좀 장점이 될 수 있고요. 네. 두 번째로는 이제 저희가 랜딩 페이지로 할 수 있고 유튜브를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죠, GDN은. 네. 그래서 구글 광고는 일반적으로 아시다시피 이제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해서 오늘은 좀 다른 매체인 ADN이나 모비온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먼저 ADN 같은 경우에서는 좀 장점을 설명을 드리자면은 이게 매체사들마다도 조금 다 다르거든요. 근데 ADN은 좀 온사이트 마케팅이랑 오프사이트 마케팅. 이거를 뭐냐고 말씀드리자면 온사이트 마케팅 같은 온사이트 마케팅 경우에서는 우리의 자사몰에 유입된 사람들을 대상으로 마케팅. 오프사이트는 우리 신규를 방문할 수 있게 하는 마케팅이라고 봐주시면 되는데, 이제 얘는 ADN에서는 온사이트 마케팅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설명드리자면은, 네. 저희가 가끔 웹사이트 쇼핑몰에 들어가면은 이제 이런 상품은 어때요? 나가기 전에 이런 상품, 맞아요. 약간 이런 식으로 이게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게 이제 ADN의 장점인 패널이에요. 근데 메인 패널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제품 딱 보면은 베스트 상품들로 위에 팝업 같은 거 뜨는 그런 거라고 봐주시면 되고, 딱 메인 페이지에 들어갔을 네. 때 뜨는 패널이라고 할 수가 있죠? 네, 우리가 딱 유입을 했었을 때 이제 좀 전환이 이루어질 수 있게 상품을 보여주는 메인 패널, 그리고 우리가 뭐 제품을 탐색하는 과정에서 이거는 유입, 그리고 탐색하는 과정에서 뭐 구매를 하려고 이제 제품 상세 페이지에 들어갔는데 하단에 뭐 혜연님한테 잘 맞을 것 같은 제품 추천, 아니면 비슷한 제품, 그렇죠. 네, 이런 식으로 또 이제 로직대로 상품이 또 뜨는 거를 상품 패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클로징 패널이라고 있거든요. 네. 클로징 패널도 많이 겪어보셨을 건데, 이제 저희가 이제 나가려고 X를 들어오면 이거 마지막 할인 쿠폰이에요. 그쵸. 뭐 잠깐 나가시게요. 이런 상품 어때요? 라고 뜨는 그런 패널이 클로징 패널인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뭐냐면은, 이렇게 여러 과정을 통해서 저희가 뭘 늘릴 수 있냐? 체류 시간. 그쵸. 이 체류 시간을 늘릴 수 있다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저희가 쇼핑몰에 있어서 체류 시간이 짧으면 짧을수록 이탈이 많이 된다는 뜻이고, 이제 길수록 전환율이 높아지는 게 좀 데이터상으로도 좋은 데이터거든요. 그래서 네. 일반적으로 저희가 그 홈페이지에 체류 시간도 많이 보고, 뭐 스마트 스토어 같은 경우에서는 프리미엄 로그 분석 설치해서 언제 이탈되는지 이런 거 확인하면서 스마트 스토어 상세 페이지 재배치나 이런 것도 네. 막 다양한 작업이 있는데, 이런 거를 조금 방지하고 체류 시간을 늘릴 수 있어서 그만큼 전환율을 높일 수 있다. 그쵸. 다는 게 이 ADN의 온사이트 마케팅의 특징이고요. 오프사이트 마케팅 같은 경우는 키워드 타겟팅. 우리가 원하는 뭐 키워드 같은 타겟팅이 가능하고, 그리고 좀 관련된 리타겟팅 그쵸. 또 가능하고, 그리고 좀 여기서 또 말씀드릴 게 관심사 타겟팅. 사실 키워드 타겟팅, 리타겟팅, 관심사 타겟팅, 이 모든 것들이 거의 대부분의 매체사들이 가능하기는 해요. 네. 근데 거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아이커버. 이 아이커버라는 지면이 뭐냐면은, 네. 저희가 이제 뉴스 지면이나 뭐 어떤 웹사이트 들어갔었을 때, 커뮤니티 같은 데 들어갔을 때 갑자기 이제 웹사이트 팍 뜰 때 있잖아요. 네. 그게 이제 아이커버거든요. 관련된 제휴사 들어가면은 우리 웹사이트 노출되게끔 되는 전면으로 건데, 이제 노출이 네.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가장 큰 장점이 이제 우리 브랜드 각인시킬 수 있다. 그래서 좀 전환까지 이루어질 수 있는 장점도 있고, 실제로 저는 아이커버를 진행하는 광고주분들이 아이커버 지면이 꽤나 성과가 좀 괜찮아요. 근데 다만 이제 좀 단점이 있다면은,
아무래도 좀 빈도수가 많거나 그러면 피로도나 네, 이제 네. 그 브랜드 쪽에서 이미지가 좀 실추될 수도 있다는 부분도 있긴 한데 그거를 감안해서 전환이나 매출액이나 뭐 브랜딩이 될 수 있다면 한번 이 아이커버 지면도 시도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아이커버는 CTR이 조금 높게 나오는 지면이라서 좀 효율이 높다고 볼 수 있는데 이런 거 전 데이터를 좀 볼 때 아이커버는 좀 실수로 누르는 경우도 잦다고 생각해서 좀 CTR을 보되 전환이나 전환 매출액 위주로 좀 데이터를 봐주시면은 성과를 좀 분석하실 때 좀 도움이 될 것 같기는 합니다. 네, 맞습니다. 이렇게 ADN의 온사이트, 오프사이트 마케팅 관련해서 좀 소개를 드렸는데 이번에는 좀 모비온 그렇죠. 관련해서 설명을 드리자면은 약간 네트워크 배너 생각했을 때 뭐 GDN, ADM, 모비온 이렇게 좀 3대장으로 많이 생각을 해주시는 것 같아서 저희가 좀 대표적으로 모비온이나 ADM 위주로 이제 설명을 좀 드리고 있죠. 네, 맞습니다. 이 모비온 같은 경우에서도 좀 두 번째로 좀 장점이 제 생각에는 뭐 GDN만큼의 다양한 제휴 지면을 가지고 있다. 그렇죠. 네, 이게 조금 저는 모비온에 있어서 좀 높은 장점이라고 보고 있고 두 번째로는 모비온이 좀 다양한 다양한 타겟팅이 가능한데 아까 말씀드렸었던 키워드 타겟팅, 리타겟팅, 관심사 타겟팅 이런 거는 좀 당연한 느낌으로 전부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리고 다양하다. 그리고 이제 좀 추가적으로 제가 좀 추천드리고 싶었었던 타겟팅은 좀 성향 타겟팅이라고 있어요. 성향 매칭 타겟팅. 여기는 이제 관심사 타겟팅이라고 봐주시면 되는데 네. 이게 좀 다른 데랑 좀 다르게 이제 모비온 스크립트를 삽입을 하게 되는 광고주 대상으로 만약에 우리가 BC 여성 의류 사이트를 방문한 유저에게 좀 A 사이트의 여성 의류 사이트 노출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A 브랜드예요. 근데 우리 브랜드를 살 것 같은 그런 대상이 이제 죄송해요. 제가 말을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가 A 브랜드인데 네. 만약에 이제 우리가 이런 같은 동종 업계에 BC 브랜드가 있어. 그럼 네. BC 브랜드에 이제 모비온 스크립트가 삽입된 이제 브랜드면은 거기에 들렸었던 사람들에게 우리 A 브랜드를 노출을 시켜주는 거죠. 네, 네. 그러니까 이제 비슷한 관심사의 대상으로 노출하기가 매우 좋다. 맞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데에 이제 추천을 드리는 게 뷰티나 패션 업종이에요. 네, 경쟁사가 되게 레드오션인 업종? 네, 네. 레드오션인 업종들이 그렇죠. 들이 좋고 그리고 이제 패션 업종 같은 경우에서는 우리가 마음에 드는 옷이 있어야 구매를 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이쪽 다른 사이트에 들렸는데 마음에 드는 옷이 없는데 우리 사이트도 노출돼서 있으면은 우리 거를 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했었을 때는 성향 매칭이 굉장히 좀 괜찮고 그쵸. 뷰티도 마찬가지로 비슷한 맥락이죠. 같은 빨간색인데 원하는 색상이 없으면 다 우리 쪽에서 노출을 시켰을 때 괜찮네 하고 사는 거고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으면 맞아요. 그것도 이제 그것대로 좀 괜찮은 매칭이다. 그쵸. 그래서 네. 이탈되는 경우가 되게 이탈되는 요소가 되게 다양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저희가 이제 추천을 드린 패션이나 뷰티 같은 경우는 이탈 요소가 되게 많은 거죠. 가격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뷰티 같은 경우에는 색상이 마음에 안 들었을 수도 있고 패션 같은 경우에는 뭐 여러 가지 옷 핏이나 좀 그런 게 마음에 안 들었을 수도 있죠. 그렇게 했을 때 저희 광고를 노출을 시켰을 때 소비자들이 조금이라도 만약에 구매 요소를 자극을 한다면 그건 전환까지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모비온 같은 경우에는 성향 매칭 관심사를 잘 활용해 보면은 저희가 이제 또 효율을 볼 수 있는 매체이기 때문에 한번 언급을 하고 넘어가고 싶었습니다. 우리 사이트 노출. 근데 이게 저희가 웹사이트에 국한된 것만이 아니라 요즘에는 뭐 뷰티나 패션 업종들 다 앱 하나씩 가지고 있잖아요. 네. 앱 설치 기반도 가능하기 때문에
뭐 이 부분을 좀 고려해서 모비온 진행하면 좋고 저도 이제 좀 이런 성향 매칭을 적극 활용할 수 있는데 이제 모비온은 좀 제한을 많이 드리는 편이에요. 그리고 이게 좀 성과도 나쁘지 않아서 네. 뭐 한번 우리가 매출 볼륨을 조금 더 확장을 하고 싶다 아니면 추가적으로 뭐 매체 진행에 있어서 좀 성과를 더 내고 싶다라고 하면은 한번 이런 지면도 추천을 드립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ADN이나 모비온 전부 다 약간 자사몰에 픽셀을 심어서, 왜냐면은 구매 전환값을 확인을 하고 데이터를 보려면 자사몰에 픽셀을 심어서 운영이 돼야 됐으니까 사실 트래픽으로 돌리더라도 자사몰을 많이 랜딩을 걸어서 위주로 많이 하고 계셨는데, 이제 ADN 쪽에서 그 스마트 스토어도 이제 그 ADN으로 가능하다라는 이제 신규 이제 지면이 나와서 저희가 또 이제 그거를 새롭게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합니다. 네, 일반적으로 스마트 스토어 자체가 좀 네이버 쪽에 이제 웹사이트다 그쵸. 보니까 이제 좀 네이버에만 최적화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뭐 이런 뭐 네트워크 배너 매체 외에도 뭐 메타라든지 그쵸. 뭐 구글이라든지 이런 아예 그냥 네이버 외 매체들은 전부 스마트 스토어로 있을 때 전환값 측정이 불가한 느낌이라고 봐주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네. 저희는 이제 자사몰로 웬만해선 진행을 하는 것을 항상 추천드리는 게 전환값을 알아요. 어쨌든 우리 성과를 아는 거니 CTR이 높아도 저희가 매출액이 안 나오면 그거는 맞아요. 그것대로 또 성과에 있어서 광고비 누수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거에 있어서 이제 좀 아까 말씀 주셨던 것처럼 스마트 스토어가 네트워크 배너도 이제 가능하다라는 상품을 좀 오늘 주제로 가져온 만큼 좀 네. 소개를 드리려고 해요. 맞아요. 요게 스마트 스토어의 네트워크 배너를 이제 ADN으로 활용을 하게 된다면 약간 카탈로그 형식처럼 좀 스마트 스토어에 등록된 상품들을 저희가 이제 연동을 해가지고 저희 이제 노출 지면이죠. 언론사나 그런 지면에 배너 광고를 노출을 시켜서 약간 전환 위주의 퍼포먼스 중심 배너 광고라고 이제 좀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뭐 이제 어쨌든 상품 기반으로 광고가 노출되다 보니까 좀 매출액 증대에 좀 초점을 맞춰서 운영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카탈로그처럼 노출되기 때문에 일단은 배너 소재를 제작을 안 해도 된다는 게 좀 그쵸. 장점 중에 하나죠. 이미지 배너 소재 만드는데, 그리고 ADN이나 모비온 그런 좀 GDN 같은 경우에는 사이즈도 되게 다양해서 리사이징 하는데 리소스가 조금 들었는데, 요렇게 스마트 스토어를 연동을 해서 노출이 된다면 배너 소재 제작 필요 없이 상품 연동형으로 노출이 된다라는 점에서 굉장히 쉬운 광고 세팅이라고 할 수가 있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아까 앞서 말씀드렸었던 대로 이 스마트 스토어가 리타겟팅, 뭐 키워드 타겟팅 이런 게 전부 가능하다는 게 타 매체에서 이제 거의 있기 힘들거든요. 그렇죠. 이런 기회로 이제 좀 먼저 진행을 한번 해보시는 게 저는 굉장히 좀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런 스마트 스토어인 분들, 어떤 분들에게 좀 많이 소개를 드리고 싶냐면은 네. 뭐 자사몰에 좀 리뷰가 부족하고 스마트 스토어나 뭐 브랜드 스토어다. 그러니까 스마트 스토어랑 브랜드 스토어에서 조금 더 뭐 리뷰나 이런 게 좀 잘 되어 있다. 네. 이거를 중점으로 운영하는 분들에게 약간 추천드리고요. 그쵸. 어쨌든 유입이 됐을 때 이 브랜드 스토어나 스마트 스토어가 잘 구축이 되어 있다면 그 리뷰도 좀 많고 이탈될 가능성은 되게 낮아지니까 요렇게 스마트 스토어가 잘 구축이 되어 있고 브랜드 스토어를 운영 중이시다라고 하면은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추가적으로 타겟팅 관련해서는 다 앞서 말씀드린 거라서 일단은 이 ADN 스마트 스토어 연동이 좀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를 좀 오늘 말씀드리려고 했고요. 맞아요. 그거 외에도 여기가 이제 카탈로그 위주의 이제 노출이잖아요. 근데 네. 이게 리뷰 배너도 좀 가능하다라는 것도 어떤 식으로 이게 노출이 되냐면 저희가 일반적으로 쇼핑 검색 광고 진행했을 때 리뷰랑 이런 게 같이 보이잖아요. 그쵸. 그런 평점? 것처럼 리뷰 평점이 좀 크게 노출되는 그리고 그 하단에
약간 베스트 리뷰 같은 게 자동으로 선별이 돼서 노출이 돼요. 그래서 만약에 5점 만점 중에 4.9점, 별이 5개인데 그 아래에 저희 제품 특성이 조금 드러나는 긍정적인 리뷰가 있다면은 되게 네이티브 하면서도 매출액은 좀 올라갈 수 있는 특이한 소재인 것 같더라고요. 리뷰 배너 형태가. 네, 맞아요. 이게 뭐냐, 쇼핑 검색 광고에서는 흔하게 노출되는 형태인데 왜 ADN에서도 하여? 이게 제휴 매체에서 이런 형태로 노출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네. 그래서 이게 장점이 좀 아무래도 이 상품이랑 리뷰 이런 게 대놓고 보이니까 집중도도 상승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구매 전환 소재가 당연히 이루어지고 그리고 이거에 따라서 바이럴 홍보 효과도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보통은 이제 저희가 상품도 상품이지만은 리뷰를 가장 중점으로 보는 사람들이 그쵸. 있잖아요. 저는 네. 리뷰가 좀 낮으면은 안 보고 그리고 저는 좀 평점도 좀 중요해. 음. 평점이 낮으면 잘 안 사고 네. 그리고 리뷰를 좀 중요하게 여기는 게 좀 애초에 저는 잘 못 믿어요. 리뷰가 많지가 않으면은. 네. 그래서 옷 같은 경우도 리뷰에서 사람들 입은 거나 그쵸, 이런 거 그쵸. 다 비교해 보면서 사람들이 실제 착샷 사거든요. 봐야 돼요. 근데 이런 거를 좀 대놓고 보여줄 수 있는 배너 광고이기 때문에 이거는 가장 좀 좋은 소재, 좋은 형태라고 맞아요. 노출 형태. 그쵸. 이게 진짜 스마트 스토어에서 적용하면 좋을 게 스마트 스토어는 어쨌든 리뷰를 조금 남기기도 용이하고 비교적 쉽고 이게 리뷰 이벤트도 많이 활성화되어 있다 보니까 리뷰가 굉장히 많이 쌓여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될지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최대한 노출시켜가면서 좀 네트워크 배너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좀 다방면으로 따다다다 노출이 되다 보니까 좀 광고 피로도도 높았었는데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되게 자연스럽게 노출이 되면서 소비자들의 광고 피로도도 낮아지고 자연스럽게 유입이 될 수 있는 방법이다 보니까 꼭 한번 좀 활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긴 합니다. 이거를 예시를 조금 보여드리자면은 네. 이런 식으로 이런 형태로 노출된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전반적으로 네트워크 배너가 이제 뭔지 그래서 매체별로 좀 대표적으로 저희가 설명을 뭐 타겟이나 노출 지면 이런 것들을 좀 집중적으로 설명을 드렸고 이제는 자사몰뿐만 아니라 스마트 스토어도 이제 연동이 가능한 네트워크 신규 매체 지면? 네, 설명을 좀 드렸어요. 그래서 좀 요거 말고도 좀 배너 광고다 보니까 아무래도 배너 소재 관련해서 좀 저희가 좀 짧게 첨언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이게 배너가 이제 각자 배너 광고에 있어서 메타, 구글 뭐 이런 매체사별로 네. 이 배너 소재 제작의 특징이 달라요. 왜냐면 저희도 이제 GFA 같은 경우에서도 메타랑 연령층도 많이 다양하기도 하고 네. 또 유튜브 광고 같은 경우도 메타랑 또 연령이나 타겟도 달라요. 네. 물론 모든 전 국민들이 하고 있는 어플이긴 한데 아무래도 거기서 소구하는 점이나 이렇게 노출 형태에 따라서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소재의 느낌이 전부 다르거든요. 네. 메타 소재에 GFA에 넣었을 때 성과가 떨어질 수도 있고 네. GFA 소재를 메타 소재에 넣었을 때 성과가 떨어질 수 있는 그런 거라고 봐주시면 되는데 네. 일반적으로 이제 저희가 네트워크 배너 광고가 저희도 이제 아시다시피 뉴스나 그런 커뮤니티 지면은 이게 저희가 이제 정보성을 찾는 느낌이어가지고 그냥 몇 번 슥슥 지나가면서 그쵸. 배너를 확인을 하는 경우가 많이 없기는 해요. 근데 이게 어느 정도 계속 노출이 되다 보니까 인식 정도만 하는 거지 네. 이게 무슨 내용인지 무슨 상품인지 제대로 보기는 조금 어렵거든요.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좀 네트워크 배너 소재는 저는 좀 무조건 후킹성 있는 문구 그리고 우리가 큼직하게. 큼직큼직하게 소재가 딱 보이는 우리가 소구하고 싶은 점만 딱 넣어서 노출을 시키는 편이에요. 네, 맞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진짜 간결하게 좀 후킹성 있는 문구 한두 줄 정도랑 메인 이미지 좀 넣는 편이고 저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상품 위주로 노출을 시킬 거면은 뒷배경이 하얀색이어도 상관은 없는데 만약에 좀 이미지를 좀 제작을 했다라고 하면은 뒷배경은 좀 눈에 띌 수 있게끔 아무래도 좀 언론사 지면이
그 바깥색은 좀 흰색이다 보니까 네트워크 지면 광고에 좀 눈길이 가려면은 좀 뒷배경에 좀 하이라이트 색깔을 줘서 눈길을 가게 하는 것도 좋을 것 같기는 합니다. 네, 예를 들면은 뭐 메타 광고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노출이면 이렇게 된 것도 많고 이제 1대1이고 이제 저희한테 노출이 되다 보니까 뭐 이것저것 소구할 수 있는 칸이 생각보다 많아요. 네. 근데 이제 얘네 같은 그 네트워크 배너 광고 같은 경우에서는 예를 들면 우리 만약에 뭐 장점이 할인율이 장점일 수도 있고 네. 뭐 가격이 장점일 수도 있고 뭐 아니면은 이제 제품성이 장점일 수도 있고 네. 이렇게라고 일단 봤을 때 그냥 문구 소재 문구의 소구점이 60% 할인 그리고 제품 사진 아니면은 뭐 오늘만 3,000원 네. 그리고 제품 사진 간결한. 이게 간결하고 소구점만 담아내는 배너가 이제 저희가 여러 A/B 테스트를 거쳐 봤을 때 네. 성과가 이제 있는 편이더라고요. 뭐 제품성도 시원하게 착 이런 느낌으로 네 이렇게 그렇죠. 그리고 리사이징 진행할 때 어쨌든 1대1에서 담을 수 있는 뭐 소재나 문구나 그러니까 소구점이나 문구랑 좀 길게 배너 형태로 노출되는 거랑 좀 다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만약에 1대1 배너랑 그 막 2대3 이런 비율로 노출을 시켰을 때 전부 다 눈에 안 띄는 소구점이나 디자인이라면 저는 과감하게 그냥 버리시고 간결하게 담는 거를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네. 리사이징을 한다고 해서 그 사이즈별로 모든 소구점을 동일하게 담기보다는 좀 그 딱 봤을 때 디자인별로 좀 삭제할 수 있는 거는 삭제하는 게 저는 가장 베스트인 것 같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좀 네트워크 배너 광고에 대해서 여러 가지 소개해 드렸어요. 네. 예를 좀 정리를 하자면 네트워크 배너가 무엇인지 어떤 사람들이 어떤 브랜드가 네트워크 배너 광고를 하는지 네. 그리고 또 뭘 했죠? 그리고 매체별 매체별 타겟팅 및 특성 그리고 네, 스마트 스토어. 네 스마트 스토어 스토어 전용 스토어 배너 광고 광고. 추천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재 제작 팁 정도? 네 생각보다 좀 꽉 차게 얘기를 드렸네요. 짧은 시간이지만 저희가 아주 옹골차게 좀 전달을 드리고자 했습니다. 네 근데 저희가 좀 35분 이제 광고 라이브를 했는데 아직 질문이 들어오지 않아가지고 댓글창이 아직은 좀 잠잠해서 만약에 뭐 들으시면서 궁금한 점이 있었다거나 아니면은 지금 녹화본을 보면서 좀 질문이 따로 필요하다라고 하면은 댓글 남겨주시면 저희가 답글 가장 빠르게 진행하고 있으니까 네. 망설이지 말고 전달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뭐 댓글이 아니어도 저희 이제 여기 전화번호랑 뭐 메일이랑 이렇게 네. 있으니까 뭐 언제든지 편하게 상담 요청 주시면은 저희가 이제 연락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 지금까지 광고 퍼포먼스 1팀 양다윈 마케터 권소영 마케터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